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챔피언스 라운지 금융센터 김민기 PB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AI 시대에 맞춰서 최근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 IP 기업 칩셋미디어에 대한 탐방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칩셋미디어는 반도체 설계 자산, 그 중에서도 영상 처리와 관련된 반도체 IP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제품에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는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데, 이를 개념적으로 펼쳐서 보면 CPU, GPU, 비디오 등 각각의 기능을 하는 IP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IP들을 반도체 설계 자산이라고 부르고, 칩셋미디어는 영상과 관련된 반도체 IP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 여러 반도체 IP를 모아서 하나의 칩을 생산하는데, 각각의 IP를 모두 직접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외주로 기술을 제공받아 칩을 기획하게 됩니다. 그렇게 칩셋미디어의 고객사는 칩을 기획하는 IDM사나 팹리스, 디자인하우스가 메인입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칩을 기획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트렌드에 맞는 최신 기술을 따라가기에 용이해집니다. 칩셋미디어의 매출은 라이센스와 로열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이센스의 경우는 반도체 IP 제공 계약을 맺을 때 발생하고, 로열티의 경우 이처럼 IP들을 모아서 칩을 만든 뒤 그 칩이 얼마나 판매되느냐에 따라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칩셋미디어가 주로 영위하는 비디오 IP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요. 비디오 코덱 IP가 쓰이는 곳은 생각보다 되게 다양합니다. 우선 작년의 경우 자동차 쪽에서 라이센스 매출이 많이 발생하면서 40%를 넘어섰고, 가정용 장비 30%, 그리고 산업용으로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 매출 확장도 계속되고 있는데, 자율주행 시장으로 향하면서 많은 수의 카메라와 함께 영상 처리 장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비디오를 처리하기 위한 반도체 IP가 필요하게 되고, 관련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칩셋미디어는 20년의 업력 동안 150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했고, 현재 칩셋미디어의 IP가 들어간 칩이 14만 5천만 개에 달할 정도로 수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에 긴 업력과 함께 기술 축적이 필요한 비디오 코덱 IP 산업에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비디오 코덱 시장의 경우에 화질과 사이즈 그리고 표준이 고객사들의 IP를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얼마나 고화질을 처리하느냐, 그리고 작은 코어를 쓰면서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가,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표준, 즉 확장자를 지원할 수 있는가. 칩셋미디어의 경우 모든 비디오 표준을 처리 가능한 올인원 코덱을 구현했고, 차세대 비디오 코덱인 AV1을 개발하여 다양한 기업에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에 앞으로 발생하게 될 로열티 매출에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존 사업이었던 비디오 코덱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최근에 테마로도 많이 엮였던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칩셋미디어는 비디오 코덱 IP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IP로도 IP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 NPU를 직접 개발 중에 있습니다. NPU는 GPU, CPU에 이어서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세서입니다. 기존의 NPU IP를 개발하고 있는 경쟁사들의 경우 일반적인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범용 NPU를 주로 하는데, 칩셋미디어는 영상 처리에 특화된 영상 전용 NPU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 가지 기능에 집중하면서 퍼포먼스를 올리고 가격은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칩셋미디어의 영상 전용 NPU로는 어떤 기술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저화질 영상을 고화질로 업스케일링 해주는 기술, 그리고 영상의 노이즈를 없애는 기술, 그리고 전방 사물을 인식하는 기술 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슈퍼 레졸루션은 이미 가전쪽 반도체의 IP 형태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기존에 존재하는 그리고 생성되는 컨텐츠들은 아직까지는 FHD 화질인데, TV는 4K 그리고 8K까지 나와 있고, 고화질로 보는 것을 사람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기존 컨텐츠를 재생하면 화면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막아주는 게 바로 슈퍼 레졸루션 기능인데, 이러한 비디오 처리 기술들을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제작하여 기존 비디오 코덱 기술과 결합하는 것이 칩셋미디어의 발전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적인 상황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2022년 대비 2022년 매출액은 21%, 영업이익이 40% 성장하면서 과거부터 쌓아온 라이센스의 결과가 든든한 로열티 수입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칩셋미디어의 사업 특성상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비용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높은 영업이익 성장을 달성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3년 1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성장했는데, 데이터 센터 GPU향 라이센스 매출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원래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해서 데이터 처리를 많이 하는데,
영상의 경우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기존 GPU로 처리를 할 경우 전력 소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특정 목적을 위한 전용 칩을 만들어서 처리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전력 소모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9년, 2020년부터 칩셋 미디어에서 데이터 센터향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최근 AI 쪽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라이센스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본 투자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칩셋 미디어는 현재 GPU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AI발 반도체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율주행이라는 메가 트렌드에 탑승하여 지속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라이센스와 로열티라는 매출인식 구조를 통해 칩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이익 지속성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고 영업이익률 또한 높아서 매력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이라는 성장하는 산업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반도체 IP 기업인 칩셋 미디어.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리스크를 염두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할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